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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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주말에 날씨는 따뜻했지만 이 미세먼지가 참 안 좋아서 뭐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는 많이 쓰시지만 밖에서도 마스크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밖에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예. 어제 제가 남산에 갔었는데 예. 단풍이 정말 아름다운데 공기가 아주 안 좋더라고요. 안 좋죠. 네네. 마스크 꼭 쓰셔야 됩니다. 네네. 예. 평론가께서는 일요일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 뭐 저도 걷기를 하려고 나갔는데 너무 이렇게 먼지가 심해가지고 제가 또 뭐 기관지가 좀 안 좋은 편이라서 예. 좀 오래 있지는 못하고 한 3, 40분? 네. 저도 사실 좀 이 잿빛 하늘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안타까웠는데 아무튼 환경에 대해서 또 하루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환경하면 사실 정치 환경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입니다. 이 공수처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여야가 논의하면서 이 마라톤 회의 끝에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오는 수요일에 또 만난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쟁점이 뭔가요? 평론가님. 일단 지난 12일 날 첫 회의를 했습니다. 아침 네. 10시부터 뭐 저녁 거의 7시까지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장시간 마라톤 회의를 통해서 민주당에서는 합의를 이제 할 수 있겠다. 합의를 하자 이런 기조였고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 추천된 인사가 지금 10명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은 안 보더라도 서류를 통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뭐 검증 방식이라든지 뭐 검증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논의를 하다가 이제 결론을 못 낸 거예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이제 이달 말까지 후보를 이제 결정을 하자라는 기본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민주당은 타임 스케줄을 정해놓고 이제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예. 어떻게 10명의 후보를 첫 회의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게 진행 과정에 너무 시간을 민주당이 잡은 시간을 가지고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후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된 분들이 지금 검사가 6명이고 판사가 뭐 4명이고 뭐 이렇게 돼요. 한 분은 이제 사퇴하는 바람에 10명이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검사 출신들을 주로 추천했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주로 이제 판사 출신들이고 또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추천한 분들이 있고 또 변협회장이 추천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출신들은 검사 출신, 판사 출신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예. 근데 핵심은 그거죠. 민주당은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받기 어렵다는 거고 야당은 또한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들을 본인들이 수용하기 참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인 거죠. 이제 그런 본질적인 그 본인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민주당이 정해놓은 시간을 벗어나면 말하자면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야당의 비토권을 이제 없애면서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기조인데 저는 그거는 너무 무리한 방식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회의를 통해서 추천위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회의도 운영해야 될 것이고 예. 한 사람 한 사람의 후보들을 검증해야 되는데 이 공수처장이라는 것은 일단 객관성과 독립성이 담보돼야 되는 거고 또 공인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도 검증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공수처가 처음 생기는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 운영에 대한 리더십도 봐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간이 필요하면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저는 그 결정에 임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18일 날 다시 회의한다고 하니까 뭐 답을 정해놓고 마치 이 회의를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해 가는 모양새는 전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10명 후보에 대한 좀 면밀한 검토가 진행돼야 된다. 너무 민주당이 이 속도전을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김찬희 부소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이 쟁점 얘기를 이제 언론에서 많이 하는데 예. 사실 쟁점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이미 공수처를 만들 시간을 많이 넘겼고요.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반대해 왔거든요. 네. 쟁점이 사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네. 민주당은 이미 법에도 네. 이 7월부터 원래 7월인데요. 출범해야 되는데 네. 못한 거니까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야당은 원래 반대했기 때문에 네. 하고 싶지 않은 거고. 네. 예. 한쪽은 신속히 하자, 한쪽은 신중히 하자 이건 다 표면적인 얘기고 공수처를 둘러싼 이제 본질적인 대립이 쟁점인 거고요. 예. 따라서 사실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시작부터 꼬인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검찰이
이제 기소 독점의 문제도 있었고 무소불위의 권력의 문제도 있고 예. 또 자기 식구들은 또 기소를 하지 않고 감싼 뭐 스폰서 검사라든가 벤츠 검사 이런 문제들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도 많이 하고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굉장히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 공수처를 밀어붙일 수가 있었던 건데 문제는 이제 국민 또 일각에서는 이 공수처는 또 누가 감시하느냐?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느냐? 이런 의문이 또 생기니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해야 뭐든지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일부에서도 이제 비토권이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게 돼 있기 때문에 7명 중에 2명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으니까 6명이 충족되기가 매우 어려운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안 되는 거네요. 그런 상황을 예.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죠. 따라서 이건 처음부터 꼬인 거기 때문에 매우 진행되기가 어렵다. 저는 계속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공방만이 계속될 뿐 이 뭔가 소득이 없다는 거죠. 진전되거나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이제 네네. 바라보시는 건데. 네네.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추천위원도 추천했고 또 처장도 추천했고 예. 그래서 이 공수처는 어쨌든 뭐 본인들이 또 어쨌든 그게 뭐 무력에 의해서 당한 입장이든 어쨌든 수동적이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든 합의를 해준 거기 때문에 이미 공수처를 만들어지는 이 트랙은 탄 거예요. 어쨌든 종착역에 가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제는 공수처 안 되라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저는 명분은 이미 놓쳤다.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딜레마긴 딜레마죠.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고 석연치 않고. 사실 계속 시간만 끌다 보면 또 야당이 궁색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예. 그런 면에서 이미 공수처는 국민의힘이 합의할 수 있는 후보를 최대한 만들어내고 그래서 벌써 2명 정도가 거론이 되고는 있어요. 10명 네. 중에 이 정도 저는 뭐 인물을 지금 여기서 뭐 언론에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얘기되는 인물이 있거든요. 후보자가. 그러니까 그저께 합의되는 선에서 한 명을 일단 추천을 하는 것이 좋겠고 2명을 추천할 수 있잖아요. 10명 후보 중에서. 그러면 한 명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중에 나름 이제 대통령이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합의되는 거는 분명히 한 명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는 회의 속에 추천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또 결정 방식을 또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여당에서 추천한 후보, 야당에서 추천한 후보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네, 좀 네. 들고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가 아무래도 조금 그렇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합리적인 좀 이 합의점을 찾을 만한 좀 구석이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야당이 근데 이제 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카드를 다시 꺼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사실 여당에서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건이 국민의힘 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꽃놀이표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당은 사실 외통수거든요. 사실 어느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지연을 시키면서 계속 이제 다음 단계에 어떤 이슈를 들고 왔는데 사실 지금 이제 추천을 안 하다가 네. 사실 이게 지금 감찰관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임명이라는 카드가 이미 9월 달에도 나왔던 카드거든요. 그때 한번 이렇게 선을 보였다가 다시 이제 공수처위원을 추천하고 나서 지금 다시 선을 보인 건데요. 실제로 어쨌건 간에 지금 다시 지금 이제 야당이 추천하는 후보 중에 석동현 후보 같은 경우는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기관이다. 라고 얘기하신 분을 지금 공수처위원회에 추천한 거 아닙니까? 네. 여기 속에 사실 국민의힘의 메시지랄까 사인이 담겨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변협이 추천한 3명 중에 1명, 3명 중에 2명을 추천하지 않겠냐.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법 개정으로 몰아붙이는 단계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여당의 다수결로 공수처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지금 이낙연 대표가 취임하면서도 협치를 강조했는데 협치가 실현되려면 변협 3명 중에서 2명을 합의를 봐서 네. 그러니까 합의가 돼야 되는 건데 합의를 시켜주면은 좀 봐준 셈이죠. 근데 과연 아까 얘기했던 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받아들인 것만 갖고 이거를 과연 합의를 해줄 것이냐. 만약 안 해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고
운신에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개정의 방향으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엔 또 국민적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상황이 제일 좋은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이 좋은 전략들이 잘 맥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는 저는 예를 들면 지금 뭐 변협 추천 후보까지 얘기가 나온 마당에 그 중에 한 명이 합의가 되면 저는 민주당이 그거는 양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본인들의 목표가 있고 어쨌든 공수처를 만들어놨다는 성과를 어쨌든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저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와서 법 개정을 해서 야당의 비토권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는 저는 대단한 역풍이 불 우려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감찰관하고 북한인권재단은 야당에서 요구한 거지만 그거는 약간 본질에서 벗어난 요구이고 어쨌거나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한 본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야당도 그러니까 민주당도 여당도 일정 정도 양보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3763님이 정치 이야기 꼼꼼하게 짚어주시니까 쉽고 편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6218님은 야당이 너무 신중해서 시간만 잡아먹을 것 같아서 여당 단일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좀 국민적인 합의가 좀 모아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이제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나온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정치 공방으로 또 격화된 배경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좀 갈등 이게 좀 상당한 좀 또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논란이 좀 커진 게 이 추미애 장관의 이제 이 휴대전화 잠금 해제법 주장 또 이 정성호 같은 당입니다. 예결위원장에게 보낸 또 SNS의 글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추미애 장관 기사가 참 뭐 언론에 많이 나와요. 예. 조금은 좀 뭐 영어식 표현을 좀 써서 그렇지만 좀 터프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터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틀린 건데 네. 터프의 정의를 어떤 사람은 되게 솔직하다, 정직하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본인의 그 마음을 다 그냥 거칠게 드러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추 장관이 일단 그 휴대폰 비번 공개법, 그러니까 휴대폰을 비번을 이제 강제로 열 수 있는 방법을 수사 과정 중에 그 검토하라고 한 얘기는 일단 의도나 배경이 다분히 의심스러워요. 불순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한동훈 전 검사장이 수사 협조를 안 하니까. 언론이 좀 비판을 받고 있죠. 네, 예. 검사를 안 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그 수사가 지금 계속 지금 멈춰 있는 상태니까 그 휴대폰을 강제로 열어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 이건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 위헌적 소지도 있고 과잉 수사 논란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그래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될 추미애 장관이 어떤 사적 감정 내지는 어떤 진영의 논리 때문에 그 피해자의 휴대폰을 압색해서 그걸 강제로 비밀번호를 볼 수 있는, 그거를 열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라는 거는 사실은, 역행하는 거거든요. 검찰 개혁에. 그래서 어찌하여 추 장관이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지 저는 되게 의문스럽고, 네. 그래서 추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시대 역행적인 법안을 만들려고 생각한다는 발상, 그 다음에 뭐,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권을 되게 남용하는 듯한 모습, 인사권도 마찬가지고요. 수사 지휘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과연 추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을 때 어떤 미션을 받은 건지 그리고 추 장관은 과연 지금의 역할 본인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2, 3주 전에 벌써 노이즈가 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추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 민주당은 과연 어떤 입장인지 추 장관이 없으면 과연 윤 총장을 견제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추 장관의 미션이 과연 그러면 윤 총장을 해임시키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칭 뭡니까? 윤 총장을 잘라내는 것. 아니,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을 예를 들면 5선의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지낸 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혔을 때는 그 당시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윤 총장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추 장관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추미애 의원밖에. 그러면 추 장관의 미션이 과연 그러면 윤 총장을
해임시키는 거 같이 이제 자르고 본인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과연 미션으로 받은 건지 이런 질문을 안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지나치면 뭐든지 지나치면 못 쓰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추 장관의 지금 모든 이 장관으로서의 정무적 활동과 역할이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인상을 받기 충분하거든요. 예. 6385님은요. 최순애 평론가님 안개 낀 아침에 오시느라 애쓰심에 감사드리고 냉철한 판단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지만 얘기가 또 진영 논리로 또 가면 또 찬반 양론이 또 엇갈립니다. 뭐 다 좋은데 근거를 주시면서 고칠 텐데요. 국민의 좀 피로감 이래 너무 큰 것 같고요. 예. 저는 좀 올해 1년은 좀 난장판 같아요. 이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싸우는 거를 국민이 1년 동안 구경하면서 누구는 아들도 쓰시고 누구는 장모를 쓰시고 이걸 계속 우리가 무슨 레슬링 보듯이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고요. 일단 대통령이 장관의 사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통상적인 인사행위 아닙니까? 예. 이걸 일단 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서 2년 동안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끌어낼 수 없냐? 끌어낼 수 있습니다. 뭐로 끌어내리냐면요. 국회가 탄핵소추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탄핵소추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을 합치면 180석이 넘습니다. 그래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고요. 지금 민주당이 과연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비판해갖고 문제점을 삼아갖고 얘기해놨던 것을 다 종합해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를 있는 발언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의문스러운 게 그럼 왜 국회는 가만히 있는가? 왜 탄핵소추 과정을 밟지 않는가? 과연 왜 이 상황을 방치하는가 하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도 둘의 싸움을 가장 즐기고 있는 건 청와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게 된 것이 근데 이제 그런 국회가 그런 행동을 하지 뭐 않는 것에 역설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1위로 올라선 여론조사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논란이 이 국민적인 관심과 여러 가지를 끌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예, 3095님은요. 저는 그래도 추 장관의 휴대폰 열기에 찬성입니다.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예. 4075님도 국회가 예. 이게 내가 지금 이제 이 논란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또 이제 청취자 문자에 고사에 담겨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여론인데. 탄핵소추는 국회가 할 수는 있는데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근데 헌재가 또 이렇게 판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그 부분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역풍이 불 우려가 있어서. 네. 8596님은 좀 불필요한 문자 속에는 안 하는 이만 못하는 듯 싶다 이런 문자도 주셨습니다. 이 얘기도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근데 그래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사실은 좀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좀 경고 아닌 경고를 또 보낸 걸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국면을 좀 바꿔서요. 국면을 좀 바꿔보면 여당 내부에서 이 제3후보론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이낙연 대표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주 비슷비슷한 지지율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제3후보론이 거론되면서 나왔던 인물이 여러 인물이 있지만 그래도 주목받는 게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잖아요. 요 얘기를 좀 해보죠. 김찬희 부소장께서. 예.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김경수 경남지사가 유죄 선고를 받은 바람에 예. 이게 지금 사실 제3후보가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 없어진 상황이죠.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대선도 좀 남긴 했는데 제3후보를 자꾸 이렇게 띄우는 게 과연 적절한가? 여당 입장에서. 사실상 이미 좀 어떤 두 명의 후보로 압축되어 있는 면도 있고 그런 후보에 대한 여론을 좀 더, 좀 수용을 해서 여당이 어떤 결정하는 게 적절치 않은가 싶고요. 네. 사실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 지금 얼마 전에 지지율 1위로 올라선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는데요. 근데 더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착잡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관하고의 대립에서 볼 때는 윤석열이 이렇게 야당 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원래 발탁한 사람도 여당이고
어떻게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범여권 인물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렇죠, 사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그렇죠. 윤석열 예. 총장이 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거론되고 있는 후보가 다 여권에서 출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울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은 우리 편이 아니다. 저쪽이 사람이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니까 그런 거죠. 이 3명을 거론을 했습니다. 네네. 그동안 얘기를 하지 않으셨었는데 네.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 3명을 거론하면서 3명이 부르면 자신이 언제든지 가겠다. 사실상 그 국민의힘 야당의 대선 후보군은 본인이 생각하기엔 3명이다 이렇게 이제 압축한 셈이 됐는데 이 부분 좀 최순애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앞서 여당의 제3후보랑 이제 맥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친문 핵심은 이제 김경수 지사를 이제 뭐 좀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 항소심에서 그런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힘들다고 이제 판단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3후보론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민주당 내에 이런 잠룡들이 많다라는 거는 당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역동적이기도 하고 네. 인재풀이 많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총리가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리하지만 그 얘기는 이제 좀 기니까 내버려 두고, 어쨌든 정세균 총리가 거론된다는 거는 이분이 엄청난 관운이 있는 분이다. 그 의장하고 총리하고 대권이 뭐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거론된다는 것 자체도 상당한 이제 권력 의지가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민주당 내에서도 뭐 개파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라고 치고, 어쨌든 야당도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제 1위로 오르고 있고 잠재 범보수 진영에서 계속 1등을 달리고 있잖아요. 여론조사랑 상관없이. 그다음에 지금 상당한 상승 추세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도 김종인 위원장도 대표로서는 자당의 인물들을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유승민, 원희룡, 그다음에 오세훈 이분들을 자꾸 띄우는 거다. 이제 띄우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당 후보를 띄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야 가능성도 있고. 윤석열 총장이 사실 여론조사에 자꾸 위로 올라오는 게 야당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당 인사는 아니거든요. 국민의힘 인사가 들어가는 쿠폰은 없죠. 네. 알겠습니다. 0796님, 평론가 두 분의 냉철한 판단, 평론에 깊이 공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오늘 금주의 정치 전망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순애 시사평론가, 김찬희 부소장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